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작이 오늘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약간 차별적인 흐름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좋은 시장이었다 라고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워낙 그동안 이제 소수의 종목에 돈이 쏠리면서 매일같이 시장은 상승하지만 하락 종목 수는 훨씬 많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시장에서 골고루 상승이 좀 나와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각각 이 보유한 종목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천차만별이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주면은 분위기적으로는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음봉을 보이고, 어제 이제 11선 부근에서 마감이 금요일날 되었었는데요. 오늘 시가부터 좀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죠. 시장은 이제 사실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 거기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슈들로 본다면 PC 물가지표가 있었을 텐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었지만, 이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있죠. 샘 울트만 CEO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13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하겠다, 이로 인해서 수요가 필요한 AI 칩이 수백만 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주말 사이 나오면서, 사실 반도체 업종이 오늘 시가부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신고가를 치고 리노 공업도 신고가를 치면서 흐름적으로는 괜찮았는데, 모든 반도체 종목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한미 반도체나 리노 공업 등 신고가 영역에 있는 쪽은 나쁘진 않았는데, 이러한 수급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부분이 단기 테마주 쪽으로만 좀 쏠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4월 5일날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시장 8개 증권사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대충 종합해 보면 5조 8천억의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예상 실적이 지금 도출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버리면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좀 못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참 좋은 기회가 거기에서 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이제 소부장 종목군들 안에서는 좀 홀딩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HBM 장비 쪽에서는 이게 이제 워낙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독점적 지위를 가진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약간 들쭉날쭉한 모습이 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강하게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올라왔던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보는 게 맞고, 소재나 이런 이 레거시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D램 회복과 DS 부분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밀리더라도 이쪽은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또 장 끝나고 나온 이슈긴 한데요. 이 데이터 센터향, 즉 일반 서버향 SSD의 슈어티지까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SSD 모듈 관련해서 납품하는 기업들 몇 개가 좀 의미있게 최근에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한두 개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종목을 시가 베팅으로 좀 봤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초가의 호가가 너무 얇고, 예를 들어서 10개 호가까지 전체 호가를 계산해 봐도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예 시가 베팅을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평소에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신고가 영역 이후에 이 거래 대금이 폭발하면서 유동성이 좀 늘어나야 좀 매매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도 있다 정도로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3+1 이벤트 관련해서 이제 딱 그냥 3월 31일까지만 하고 종료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여쭤보셔가지고 네. 뭐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샘 올트만 데이터 센터 130조 투자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에 훈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까진 괜찮을 듯하며 코스닥 시총 상위 하락에 약간의 낙수 효과가 컸던 시장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알테오젠이 연속 2운봉을 맞았는데요. 내일이면 3운봉이죠. 주도주가 3운봉에 떨어진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급락을 하더라도 주도주에서 좀 맞아 죽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많은데 중간에 이렇게 올렸다가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밀리면서 지수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도 이 최근에 보면은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밀려 내려오죠. 그 영향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후에 따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그냥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밸류업은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다. 현대차가 대장이니까 현대차 보고, 그 다음에 대장이었던 게 하나금융주 위주, KB금융이니까 이 세 개 종목 정도만 체크를 해놓고 이 시세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딱 그 포인트가 어디였는지만 체크를 하면서 정부 일정이 언제 나올지 이 부분을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휴장인 가운데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은 없었으나 주말 사이 말이 나온 MS 오픈 AI의 135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이슈는 금일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신고가로 마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러한 이슈에 호응하며 오늘도 강세 출발하였고, 이후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반도체 sek터 오전은 나쁘지 않았으나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 성격의 흐름에 전반적인 반도체 주들은 전부가 다 해피하고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은 잘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 기준 에코프로 BM, HLB, 알테오젠 등 시총 상위가 금일 조금 흔들리며 하락하다 보니 지수적으로는 고점 대비 밀려서 마감되었으나 그간 바닥권에서 빡빡 기고 있던 수많은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오랜만에 나와주었으면서 그간 급등했던 대형주에서 나온 수급에 의한 낙수 효과가 일부는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요인인데요. 금일 올라간 섹터 중 중국 소비주 그리고 임의용 의료기기 쪽을 보면 걸려야 될 종목군을 구분만 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비올을 매매를 조금 했었는데요. 비올, 원택 딱 두 개 종목만 보면 되겠죠. 사실 중소형 이 화장품 쪽에서도 최근에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역배열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매물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고요. 실적이 좋은데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은 결국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수출도 늘었잖아요. 일본에 1위를 하고 있는 뭐 VT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실리콘2는 이제 완전히 신고가 영역이라 좀 보기는 좀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 눌렸을 때 정도 계속 체크해 보면 되겠죠.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 위에 있는 종목, 아싸리 바닥에 눌려 있는 종목군들은 이쪽에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보면 금요일 발표된 샤오미 SU7 말 그대로 상상 이상의 제품이 아주 저가에 출시가 되다니 정말 사실상 굉장한 일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울 일인데요. 여기서 CATL에 NCM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점이 국내 2차전지 대형주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단 2차전지 내에서 다 보기는 그렇고 엔캠, 에코프로 HN 그리고 일부 몇몇 종목들만 보면서 대형주는 이번 주 테슬라 분기 판매량 그리고 4월 중순 실적 발표에서 서서히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엔캠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문자도 발송 좀 했었고 매수는 못했어요. 매수 체결을 못 시켰는데 추세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옆으로 기기만 해도 횡보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엔캔 같은 경우에는 유동 시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5조가 되지 않아도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4월 18일 MSCI 편입 후보군이 이제 시장에 나올 텐데요. 알테오젠 100%, 엔캠 가능성 매우 높음,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 요인을 만들어야 6월달 이후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전환사채를 털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이 개인적인 뇌피셜도 함께 전달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대량의 이 물량 소화를 시키겠죠.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으면 65,000원대에 발행했던 2,700억 정도, 2,600억 정도 되는 물량인데, 그게 이제 65,000원이 지금 뭐 그냥 6만원 치고 24만원이면 벌써 3배지 않습니까? 300% 6천억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MSCI 아니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H에는 좀 아쉽긴 한데 금요일날 이 매수 의견을 또 진짜로 이거는 드러났던 종목인데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제 액분을 하게 돼서 정지가 들어가고 에코프로 BM도 이전 상장이 확정이 돼서 넘어가게 되면 이 코스닥에는 에코프로 HM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전지에 발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발을 넣었기 때문에 2차 전지 밸류로 가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만의 프리미엄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일단 오늘 반등은 했으니까 옆에 쌍바닥을 만드는지 정도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몇몇 종목 보면서 대형주는 이번 주 테슬라 분기 판매량 그리고 4월 중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삼성 SDI 정도 체크하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아마존의 말에 의하면 3일에 한 개씩 생겨난다라는 말과 이번 오픈 AI 샘 올트만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거 꽤 오래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오늘은 어찌되었건 데이터 솔루션 상의 시간의 모아데이터, 한쌍, 모니터랩 등이 강세이나 추후 분명 인프라에 들어가는 쪽이 장기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 트레이딩 관점과 투자를 구분해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시에 데이터 센터를 처리하기 위한 전력 문제도 심각하죠. 그리고 오늘 이것만 이슈가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 이제 핵융합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미국도 SMR 관련된 이슈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아주 심플하게, 오늘은 우진엔텍을 추천을 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오늘 오전까지는 작용을 안 하죠. 근데 오늘 밤 미국에서는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오늘 우진혜택을 봤으면 저는 나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변압기 섹터인데요. 실적 베이스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재롱전기가 매우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 이제 뭐 좀 우직한 종목 중에 이제 뭐 효성중공업 을 일단 저는 조금 체크를 해놓고 보고 있고, 약간 조정을 현재는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가 일단 크랙이 갔어요. 알테오젠도 약간 흔들렸는데 내일은 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일 나름 중소제약바이오 등이 반등이 나와주는데요. 4월 10일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일지, 조정 안 보이고 간다면 그냥 보유자는 잘 수익 실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번 AACR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AACR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재료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재료인데, 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에서 뭔가 임상이라든지 내용이 아주 스페셜하고 아주 서프라이즈하고 세상이 놀라며 돈이 되는 뭔가가 나온다면 그 주가는 폭등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또 기대감으로 소멸합니다. 이거는 어떤 학회냐? 전임상, 초기 임상 단계에 이 내용들을 발표하는 학회가 AACR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있는 아스코는 임상종양 학회로서 2상, 3상 곧 세상에 나올 이 제품들에 대한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시장에 공개가 되는 거죠. 그때가 훨씬 더 중요한 학회입니다. 초기 임상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본격적으로 돈이 될 애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6월달이다. 그리고 6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제약바이오들 관심을 잘 갖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실 오스코텍하고 유한양액이 좀 올라갔는데 사실 같이 조정을 좀 받았으면 하는 쪽은 이쪽인데,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쪽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별개로 아주 좋은 회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엑스라는 이제 신제품인데요. 6월달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드엑스, 이게 지금 오늘은 장중에 10%까지 올랐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조정이 나와가지고 툭 떨어졌을 때 받아볼 만한 종목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체크하고 있고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을 해요. 에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프록스 이 형태의 이 동물형이 아니라 생물형으로, 식물성으로 이제 배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시바이오로직스와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장점으로 지금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T팜도 조정이 많이 나온다면 충분히 볼 수 있다 보여주고요. 우주항공 섹터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첫 상승이 진행이 됐고 첫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로 노려볼만 하다. 여러분들 이건 설명 드렸으니까 일단 5월달에 우주항공청, 그 다음에 스타링크 이슈,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이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돈 버는 종목은 AP위성 하나, 그리고 컨택이라는 회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이제 전 세계에 3개 정도 있어요. 말 그대로 컨택 연결하다, 이 지상 기지국이라는 겁니다. 컨택이 하는 거는 우주에서 통신을 쐈을 때 지상에서 우주의 통신을 컨택 시켜주는 지상 기지국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 못 벌지만 아주 높은 밸류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 못 버는 기업들은 두드러 맞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맞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풍력이 아주 오랜만에 좀 올라왔는데요. 풍력이, 저도 아침에 기사 대충 보고 뭐 조금 올라가고 말겠지 정도 봤던 내용인데, 일단 14기가와트 100조 규모라고 하니까 일단 이런 거 볼 때도 CS 윈디 하나만 오늘 거래량 터졌구나 정도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네요. 반도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HBM 쪽 대장주, 뭐 그냥 한미반도체 급락하면 어느 시점에서 또 반등하는지,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전까지 보유자는 홀딩 관점에서 괜찮고, 이후 조정 시 소재 쪽이 만약에 쭉 밀려 내려오면은 이제 수익 쪽으로 잡아보고, HBM이나 장비 쪽은 신기술 관점을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됩니다. 신기술, 이 반도체나 이런 기술 테크 쪽은 신기술에 말 그대로 열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매 관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봐야 되고, 신고가 영역에 있던 종목이 단기에 눌렸을 때 관찰을 하고 들어가는 게 단기 수익률에서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 내용들 장 끝나고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SS 가격이 25% 파격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내용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딱히 볼만한 건 없고요. 지수는 먼저 삼성전자 일단 거의 84,000원 근처까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 윗꼬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 올라가면 단기 저항은 분명히 받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단기 저항은 받을 건데, 뭐 빠지더라도 이때 돌파한 이 구간 8만원 아래권에서는 또 지지를 하겠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밀렸다 다시 올라가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거함이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빠져도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빠지면 강력하게 매수를 해봐도 되고요. SK하이닉스 거의 20만원을 찍었는데요. 2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만원 넘어가면 또 호가 단위가 바뀌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슈팅
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 보유자들은 아마 그 구간에서는 차익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리 같고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이제 상승의 각도가 매우 가파라졌죠. 이때 이제 상한가 가고 올라왔다 쭉 밀리고 단기적으로 연속 급등한 이후에 고점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 3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급등주 상태의 종목군들은 3일선이 깨지고 이탈하는 순간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딱 그 시점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데이터 센터로 사실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다음에 한양 디지텍이라든지 이거는 SSD 모듈 데이터 센터양 SSD 모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인데 신고가를 냈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걸 시가에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호가가 너무나 얇은 거예요. 아침에 거래가 들어오긴 했는데 호가가 너무나 얇고 거래가 터졌다라고 해도 11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다 포기했던 종목입니다. 호가가 너무 얇습니다. 뭐 몇억 뭐 1500억 막 이러니까 3분의 거래되는 게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호가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종목은 좋은데 근데 거래가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눌림목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SSD 관련된 종목이고 하니까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센터 이슈로 해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 일단은 오랜만에 거래대금 좀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말지 않을까 이쪽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액침 냉각 쪽에서 GST가 있었는데 얘도 지금은 액침이 아니라 액체 냉각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액침이 아니라 액체 냉각. 그렇기 때문에 액침 냉각으로 올랐던 친구들은 오히려 빠져버리는 모습이고 K엔솔 같은 애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라 차별화가 좀 일어났고요. 시장에서. 자, 동진 세미캠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보조금 받을 때 참가한다라는 이슈로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실적과 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데 사상 최고가 영역까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매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동진 세미캠이 올라갔을 때 미래의 실적을 미리 당겨오는지 그 가이던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가이던스나 업황을 정확하게 맥을 짚을 수 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미래의 이익을 선 반영해서 올라온다라는 합리적인 말을 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가면 또 단기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원익 QNC 아주 잘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당장은 넘어가기에는 부담이죠. 지금 당장 넘어가기에는 부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쪽 소재 부품 쪽은 봐야 되고요. 리노공업도 괜찮게 올라오는데 리노공업도 시가총액 무게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리노공업도 나중에 이제 조정받았을 때 아 이쪽이 강하구나 정도로만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 딱히 이제 볼만한 종목이 YC캠인데 HBM 쪽은 아니고 EUV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이 소재 두 개를 국산을 하고 양산을 준비 중이다 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갖다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YC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일 것 같고 갑자기 낙폭이 좀 크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아는 HPSP의 수소 어닐링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ST도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해서 납품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이때 거의 상한가까지 좀 갔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급락을 좀 하길래 사실은 이거를 뭐 장주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걸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 뭐 짧게 먹었네요. 2% 딱 2% 정도 매매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졌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은 HBSP가 그냥 급락하고 떨어져 버려야 된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TCK라는 회사가 아주 독점적 프리미엄을 가졌던 회사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얘가 했던 게 아주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쭉 얘만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 독점이 깨지면서 급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급부에 있던 애가 이렇게 또 급등하는 이런 일이 이 기술 테크주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부분이라 이런 관점에서 좀 종목을 지켜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에 엔캠 아주 양호한 흐름인데요.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21선 저항받고 여기에서 더 안 눌리고 일단 반등이라 올라오게 되면 볼벤 저항이 있고 이 윗구간의 박스권 상단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밀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박스권 형성이 됐네요. 형성이 됐고 현재 만들어진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레벨업을 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대량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매수 관점으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도 괜찮은데 오늘 시간에 호재가 좀 나오면서 좀 올랐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또 밀려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 서진 시스템은 잘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매물에 이 좀 갇혀 있고 이러다가 한번 축 시장 영향에 의해서 떨어지면은 데이터 센터 양의 양호한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 생각하고 눌림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여주고요. 봐야 될 종목이다 보여주고, 자, 그리고 원전은 지금 우진엔텍 하나만 좀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진엔텍 하나만 좀 봐도 될 것 같고, 오늘 3일선을 돌파하면서 일단 시세가 좀 나왔는데요. 3일선을 돌파하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일단 시세가 나왔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일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뚫고 가기는 저는 어렵고 짧은 스윙 정도 가능한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 원전을 막 대거 투입하고 돈 막 쏟아 부어서 뭐 짓는다 하면 상한가도 가고 하겠죠. 근데 전기봉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총선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총선 전에서는 올랐다 떨어지고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 구간이 참 좋은데요. 일단 길적 반등했는데 또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리게 되면 21선이나 이런 근처에서 계속 노려보고 체크하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진엑스텍이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1분기에 작년 한 해 납품했던 매출의 2배를 했다라는 이슈로 이때 급등하고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상승의 대부분을 반납하고 내려오는데요. 많이 밀리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떠한 이슈가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보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도움이 되시리라. 자, KNR 시스템이 이제 어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장 막판에 좀 올라왔습니다. KNR 시스템이 장 막판에 좀 올라왔는데요. 저도 이거를 동시호가에 팔까 말까 하다가 일단 동시호가에 전량 날려버리고 좀 마무리가 했는데요. 오늘 개인적인 매매는 이제 딱 두 종목만 매매가 됐네요. 여기에서 들어갔죠.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 여기 꼭지에다 매도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리저리 매매는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매매를 하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보죠. 제약바이오. 일단 오늘 알테오젠이 21선이 깨졌으니까 밀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음봉이 나왔어요. 주도주는요. 주도주는 3음봉 이렇게 잘은 안 나오는데 이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자리는 맞아요. 예를 들면 대형주가 이렇게 21선이 깨버리면 막 무섭잖아요. 깨지고 하면은 3음봉 나오고, 근데 주도주가 웬만해서는 3음봉 이후에는 반등을 하더라. 내일 얼마나 알테오진이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18만원 언저리에서는 지지가 일단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지지의 영역도 있으니까 뭐 이런 자리 지지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냥 시가부터 기본적으로 반등했다가 종가에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수를 계산해서 내일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 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다가 생각 외로 많이 빠진다 하면은 공격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필요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테오젠 참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좀 강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돌파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은 돌파를 안 하고 좀 기회를 줬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돌파를 하게 되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제약바이오 중에 레오켄바이오는 오늘 그냥 전략 매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AACR이 이제 앞으로 내일이 화, 수, 목, 금이잖아요. 4일 남았는데 중간에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으나 거기까지는 제 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 반도체 패키징 영역에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죠. 다시 밀리게 되면 이런 하단 구간들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효손중공업 얘도 만약에 밀려서 내려왔을 때 이런 박스권 하단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군들 다 보기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우주항공도 잘 봐야 되고, 주도주 안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좀 조정 보일 때 종목군들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섣불리 막 떨어지고 있는 종목 함부로 매수한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군들, 정말 괜찮은 종목군들 체크해놓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